자, 저점 눈썹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기관의 차 테스트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저점 만들려고 이제 보통 내가 막 매매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팍 떨어지면서 폭락을 해버린다. 그럼 한 3개월 정도는 물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3개월 기본적으로 그냥 훅 가니까. 근데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는 생각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를 손절해버리면 이 종목을 다시 안 사요. 그죠? 근데 내가 들고 있으면 이 종목을 더 살 수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는데, 그죠? 그 포인트만 잘 잡고 이제 이 끌어올릴 만한 위치에서 이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기관이 이런 연습을 하고 있다. 연동 테스트 막 하고 있다. 제가 주가 연동 테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이거는 뭐, 다른 책에서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한 200권 넘게 봤는데, 한 270권? 막 이렇게 봤는데, 이런 용어 자체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기관의 디지털 신호,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도 없고, 음어집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통신병 출신이다 보니까, 출신 자체가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어들을 쓰는 거죠, 그냥. 외국인과는 이제 별개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막 이런, 윗꼬리 달린 애들, 막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입이 가벼운 애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온 것 같다. 이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온 거예요. 날리려고 한다는 거죠. 언제가 되는지는 누가 알려줘? 저항선 돌파가 알려준다고요. 이해되셨죠? 저항선 돌파로 잡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해본 것 중에서는. 자, 에스코넥. 창구에서 발생된, 제가 이게 이제 동만은 할배 패턴이라고, 할배가 그래서 등장을 해요. 할아버지들. 주식할 줄 모르는, 주식 처음 하는 할아버지들. 쫀지포로 이제 친구가 나 돈 좀 벌으라고 알려줘서 그래서 이제 욕심 매수를 하는 그런 패턴인데, 이 에스코넥 창구에서 발생된 시나리오하고 동일한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약간 양봉이 이렇게 살짝 떠요. 시간을 보시면 이제 더 정확해지는데, 이 쫀지포 할배가 이제 창구에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장 시작과 동시에. 보통 월요일 날 좀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거는 주말에 이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고급 정보 알게 되니까 바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가가지고 창구 직원한테 이제 나 이 종목 좀 사줘. 돈 이렇게 싸지머지고 왔어. 돈 싸지머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창구에. 그러면 이제 창구 직원이 먼저 그냥 사버리는 거. 그래서 거래량이 살짝 뜨죠. 그리고 나서 창구는 이제 강남이 당연히 최고고. 창구 직원이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막 조바심을 내니까 확 긁어버리는 거죠. 저 위에 동계산 해놓고. 그래서 거래량이 뜰 수밖에 없는 저 위에서 그런 패턴. 빵 떴죠, 그죠? 그러면 이제 OBV 분산이 이제 확 일어나요. 그때부터 또 여기서부터 이해됐죠? 매수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패턴이 이제 딱 만들어지는 게, 이게 돈 많은 할배 패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 시나리오 에스코넥 창구에서 이게 돈 많은 할배 패턴이에요. 돈 많은 할배 패턴. 아까 제가 이제 저점 눈썹 파형이라든지 저점 톱내용 파형이라든지 돈 많은 할배 패턴,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패턴이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신 역시 마찬가지죠. 주주총회 11시에 있었어요. 11시.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진 그런 날에 내부 직원들이 미리 매수를 하는 패턴인 거죠. 왜? 걔네들이 발표할 거니까. 좀 있으면 이제 이 할아버지들이 막 등장을 할 거고. 그죠? 그래서 쫀지포 할배하고 할매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어디에? 주주총회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표하면 그 양반들이 살 거다. 그래서 하루 종일 떨어지죠. 왜? 그 사람들만 알거든요.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딱 봤더니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있고 오전 11시 딱 찍히죠. 그냥 회의 목적 내용을 보시면 별게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근데 이게 바로 호재 악재가 결정되는 재료에 속하는 거죠. KM 작전주 투자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막 상하가 치고 있는 저 꼭대기에서 절대 사지 마라.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추격 매수하지 마라. 이해되셨죠? 추격 매수. 차후 고점에서 세력들이 확 팔아버릴 테니까 항상 진입은 심리적 저점 구간인 30% 이내 구간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작전에 당하고 싶어도 안 당하죠. 그죠? 저점에서만 잡으니까. 이 공시도 떴네요. 투자 주의하라고.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고. 예? 공시가 딱 떴는데도 막 이 작전주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죠. 그러고 나서 분산이 일어난 거 보세요. 예, 살벌하게 일어나죠. 예. 그리고 여기서 나간 세력이 다 팔고 나간 거냐?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또 해먹죠. 또 1년에 한 번은 또 해먹어야죠. 이제 좀 감이 이제 조금씩 많이 잡히기 시작하실 거고요. 부스타라는 종목, 3개월, 3개월 여기서부터죠. 한 달, 두 달, 세 달, 또 한 달, 두 달 하고 뭐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테스트하는. 그래서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 하고 날릴 수도 있고, 1차 테스트 하고 바로 날릴 수도 있고,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하고 날릴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프가 지저분하면 떠버리가 무진장 많은 거죠. 떠버리의 친구가 또 떠버리고 막. 이해되셨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이 차티스트가 개입이 안 됐을 때 이 차티스트가 떠버리예요. 떠버리. 말 그대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차트가 너무 안 이뻐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차트가. 제대로 된 차티스트 고용하면. 서울대생은 이렇게 안 그린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 더 깊이 있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기관의 디지털 신호가 뭐냐. 부스타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 음모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선도 세력이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내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제 2차 선도 세력은 누구냐. 기타 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외국인과 기타 법인이 같이 먹어요. 같이. 합세를 하지 절대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 음모집을 공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얘하고 얘하고. 그런 다음에 서로 알려주는 거죠. 1의 자리 숫자는 개별 숫자별로 의미를 지니는데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이게 다거든요. 양봉, 음봉,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전저점 깨기, 전고점 깨기, 단기고점, 최고점, 최저점, 추세전환. 이 정도만 알면 끝이거든요. 주식 총정리죠. 어떻게 보면. 0에서 9까지의 숫자면 충분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신호만 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 가지고는 뭘 나타내고 싶은 거냐. 내가 내일 모레 이틀 뒤에 이 주식을 끌어올리고 싶어. 양봉을 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2, 7 오르는 숫자는 1이나 그러면 2, 1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매기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음모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래서 그 숫자를 찍어내서 음모집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게 음봉을 나타내는 거고
어떤 게 하락이 큰 음봉이고 장대 음봉이죠. 얘는 그냥 일반 음봉. 어떤 거는 이제 처음 리셋.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부스타가 바로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약간 물려 있었는데 바로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바로 수익이 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하다 말았죠. 뭐 물리지도 않았는데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 가지고 또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 부스타 이제 총정리 한번 하고, 테스트 한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세 들어올 텐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 3차 테스트 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날려버린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날려버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얘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은 뒤에 배우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얘기들은 급등주 매매법은 이 뒤에 다 배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거래량 해가지고 이 기관의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연동이 잘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저점이 딱딱 맞아 떨어지냐는 거죠. 얘네들이 시그널을 딱딱 보낼 때마다. 네? 여기서 신호를 딱 보내니까 여기가 또 저점이 딱 만들어지고. 신기하죠? 여기가 또 고점이 딱 만들어지고 막.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 그리고 이렇게 저점 딱 잡히는. 얘네가 탁 파니까 거기가 딱 고점이고. 이런 게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저는. 막 디테일로 저는 이제 막 이 비트 바이 비트로 보려고 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 시그널을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우성 사료를 봤더니 우성 사료는 3개월 연동 테스트를 이 앞에서 한 번 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디지털 시그널과 아날로그 시그널이 이제 이렇게 결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성 사료는 이제 좀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우성 사료를 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중간 모습 이렇게 여기서 이제 디지털 시그널이 이제 이렇게 한 번 테스트 되고요. 2번 테스트가 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아날로그 신호가 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해됐죠?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100만 주 그냥 여기서부터 100만 주를 확 긁어버리거든요. 1년 내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연동 테스트를 먼저 하거든요. 누가? 얘네가. 왜요? 왜일까요? 그런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당연히. 제 마음대로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먼저 본 다음에 내 돈을 넣고 싶지 않을까요? 자,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계속 먹었던 거죠.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막 먹고 있는데 이때는 제가 좀 쫄았어요. 이때는 제가 좀 쫄았다가 다시 이제 얘네 들어오는 거 보고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근데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먹고 나오고 막 계속 그랬죠. 신났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얘가 제가 이제 요 앞에서 알게 된 종목인데 얘는 뭐 사면 먹는 종목 중에 하나 얘도 우성사료. 제가 또 대전 출신인데 우성사료 본사가 대전에 있어요. 저랑은 잘 맞더라고요. 제가 3번 먹을 때 어떤 애는 물려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맞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깔끔한 기관의 디지털 신호들이 보이다가 이것처럼 그죠? 아까 여기서 잘렸죠?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그래요.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여기인데 보시면 자료 만들 당시에는 이렇게 깔끔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이즈가 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원짜리가 이제 4,000원까지 이제 올라갔다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안철수 테마주죠. 계절 주면서. 우성사령.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좀 더 디테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매집할 때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타 법인하고 뭐 선도세력 1년 10개월째 막 매집 막 쭉 하는 2015년도, 2014년도 말 그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제2, 제3, 제4의 기관 세력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 시그널을 해석을 완료하면 들어와서 벌고 나가는 거죠. 해석 못하면 뭐 못하는 거고. 쫀지포죠, 쫀지포 다. 투신도 쫀지포, 은행도 쫀지포, 사모펀드도 쫀지포. 이렇게 들어온 상태고, 이거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제 이 사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줘요. 키움증권하고는 약간 다르게.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하고 기관, 이 기타 법인하고 이 수량을 이렇게 제가 싱크로율이 얼마나 좋은지를 위아래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금융투자가 싱크로율은 더 좋거든요. 주가하고 연동이. 이해되셨죠?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내일 사면 모레 상한가 막 이런 식으로 좀 칠만한 그런 위치를 이런 날 이렇게 요런 날을 잡고 싶은 거죠. 요 전날 사고 싶은 거고. 이해되셨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다는 거죠. 계속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메인은 금융투자였고요. 가장 최근에 선도 세력으로 서브는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음어집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일환이 이제 1의 자리 숫자가 이제 이런 의미를 지니고 10의 자리 숫자는 날짜 기간 며칠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나왔을 때 특정 날짜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우성사료는 제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음모집을 또 만들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계절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끝났거든요, 테마가. 그래서 또 만들다 만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막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막 문제가 좀 있어서, 부스타도 이제 하다 좀 말고, 그 다음에 삼양통상. 요거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이걸 5천만원? 막 이렇게 막 물려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딱 봤더니 디지털 신호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죠? 상승 초기에. 그래서 끝났는데, 저 꼭대기까지 날렸거든요. 여기서 막 디지털 신호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관은 막 매도하는데 막 계속 올라가요. 외국인도 매도하는데, 오비부인은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슈퍼 개미인 거죠. 슈퍼 맥이거나. 삼양통상에 숨어있던 세력이 그래서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나서 푹썩 주저앉았거든요. 그냥. 근데 오비부인은 매집이 풀렸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또 해먹겠다. 그런데 디지털 신호는 계속 보여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얘를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를 해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신호를 누가 보내냐? 그래서 이제 기타 법인이냐? 아니면 투신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금융투자가 400이라는 숫자를 찍는 날이 2번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4번, 440, 400에 400. 근데 이날 10월 5일 같은 경우에는 기타 법인도 플러스 44를 찍더라는 거예요. 요 날이죠, 요 날. 10월 5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전저점이 깨지더라고요. 사사는 역시나 죽을 사자구나. 이해되시죠? 네.
네, 전저점을 깨버리겠다는 신호거든요. 이게. 쟤네 둘이서 깨겠다는 합심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사를 찍었었잖아요. 네. 이날 10월 5일 날. 근데 10월 30일 날 또 찍는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제 사지 말라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 친구가 이제 한 1억 5천, 2억 막 더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 늘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계속 찍히고 있으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네. 요거 해석이 좀 더 된 다음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이 친구한테. 그리고 나서 이 삼형통상에서 600에 5 이 찍었을 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944 찍고 전저점 깨고 9라는 게 이제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날리는 첫날. 그래서 단기 고점을 나타내는 600. 6자를 찍고 이 단기 고점. 660을 찍고 또 더 고점. 이런 거를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시나리오를 저는 이렇게 짜본 거죠, 한번. 그랬더니 잘 맞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 앞에 해석한 6이 뒤에 해석한 6이랑 동일하고, 앞에 해석한 1이 뒤에 해석한 2라고 동일하더라. 그걸 찾아낸 거죠, 제가. 많이 커. 잠깐 볼 건데. 119를 딱 찍고 나서, 제가 앞에는 날짜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네. 하루 기다리고, 하루 더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9는 날려라.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였던 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루 기다리고, 하루 더 기다리고, 날려라. 네. 금융투자. 지금 날린 게, 금융투자에서 그 신호를 보냈거든요. 이거 사고 팔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는 제로섬인가요? 이해되셨어요? 네. 예, 여기는 왜 왜 9만 찍었을까? 여기는 왜 119를 찍었을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저는. 그리고 9를 찍은 날 왜 양봉일까? 9를 찍고 나서 왜 양봉일까? 이해되셨죠? 예,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거죠. 양봉이 떨어질 테니까 어찌됐든 그걸 믿고 들어가면 그냥 날라가면 이제 땡큐고. 슈넬도 이제 여기 저희 대상 종목은 아닌데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3분이 물려 있었어요. 이 종목을. 그래서 이 슈넬은 이제 좀 분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분석을 막 좀 더 아까보다는 좀 더 디테일해졌죠, 그죠? 예, 이 디테일해지는 이유가 그분들이 이제 물려 있어서 예, 디테일하게 좀 했던 거고, 이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다 찍었어요, 이렇게. 예, 다 찍어서 이제 같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나온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슈넬이었고요. 슈넬. 그 다음에 이 이월드도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이제 2분이 물려 있으셔가지고 이월드도 봤더니 디지털 시그널이 있길래 분석을 한 거죠. 얘도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좀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딱 그래서 투자 전략까지 다 짠 거죠. 이렇게 이런 숫자가 딱 찍히면 음봉인이 나올 테니까 홀딩하고. 이해되셨죠? 네. 이 2가 찍히면 최저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물타기 하고 시작가로. 네. 언제 살 거냐 그러면 시작가로. 그리고 이런 6이 찍히면 이제 이틀 연속 엄청 많이 오르니까. 네. 이런 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막 다 짜놨어요. 짜놓고 나서 그거대로 이제 매매를 막 때린 거죠. 저도 얘 가지고 좀 먹었고요. 아까 이월드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놓고서는 제가 안 할 리가 없죠, 그죠?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음모집은 어차피 뭐 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통신병이었을 때 음모집이 거의 분기 단위로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 종목을 해석을 한번 해봐라.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사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음어집만 보고 얘만 보고 얘를 믿고 막 주식을 사고 팔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해됐죠? 기본적 분석 다 하고 기술적 분석도 하고 심리적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음어집 참고해서 계속 두들기는 거죠. 그래서 오를 확률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지. 얘를 전폭적으로 믿고 막 매매 때리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음어집 바뀌면 어떡할 건데? 중간에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방에 훅 가잖아요. 그냥. 한가 때려. 만약에 그런 신호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걔네들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이 시나리오 짜는 연습이었던 거죠. 이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망청 캔들이 한번 나오면 요거 가니까 저점에서 발생하면 특히나 향후에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호재 알려준다는 거죠. 호재. 누가? 내 친구가. 내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주식 못하니까 잔뜩 사는 거지 그냥. 그냥. 내일 잔뜩 사 그러면 사는 거죠 그냥. 걔만 믿고. 매물대 차트는 역계단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역계단 계속.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계단이 딱 멈추면 거기까지만 먹고 이 계단이 통과가 되면 또 사는. 이해되셨죠?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 횡보하면서 계속 치고 빠지고 하는데 여기는 찌질 먹을 거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한번 빵 먹고 또 다른 종목 막 먹다가 얘 통과된 거 확인하고 또 빵 때리면은 이제 또 그때 먹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려고 매물대 차트를 보는 거고요. 밑에 있으면 매물대 차트는 당연히 밑에 있으면 지지선, 위에 있으면 저항선. 그죠? 위에 있는 애들이 물려 있는 애들이고 본전 근처형은 팔려고 하는 심리.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금문방 차트는 이 금문방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는 저 멀리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열라 도망간다. 그래서 나오는 급등 패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물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 물고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 포텐셜 어디까지 도망갈까? 얘가 그걸 보는 게 그 포텐셜로 보는 게 OBV. 얘가 진짜 도망갈 수 있을까? 희마리가 있을까? 도망갈 희마리가 있을까? 그물을 찍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게 OBV. 도망간다면 어디까지 도망갈까? 그걸 보는 게 매물대. 이해되셨죠? 어디까지 도망갈까? 이 물고기가. 얘가 도망갈까 안 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냅다 팔아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매물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 디지털 신호가 있은 다음에 있다 그러면은 좀 지저분한 거죠. 사실상 OBV가 풀리지도 않는데 주가는 그냥 반토막 나버리고 막 그럴 수 있죠. 이제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점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점에서만 사면 먹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빨리 벌고 싶은 거고. 그러면 버는 포인트와 빨리 벌만한 포인트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매매 전략 가져가면 되는 거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심리적 분석만으로 이제 작전주 이해를 하려면 이런 똥주들을 좀 다룰 필요가 있거든요. 기본적 분석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그냥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메디프론이라는 종목도 실적은 없다는 거죠. 작전주죠. 그러면. 그랬을 때 날아가는 포인트들을 봤더니, 그죠? 날아가는 포인트들은 다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더라. 이해되셔죠? 이런 거.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 왜 보려고 하는 건지. 왜 뭐 OBV 포텐셜이죠. 도망갈까 안 갈까 얘가. 도망갈까? 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왜 보려고 하는 건지.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실 걸로 보여져요. 매매는 못 하셔도 그럴싸하네. 뭐 이 정도는 되시겠죠. 이게 이제 거의 총정리예요. 총정리. 작전 세력에 가담한 차티스트. 서울대생이네요. 서울대생.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서울대생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티스트는. 작전 세력에 속한 이 차티스트 서울대생이 서울대 출신의 이 펀드 매니저들이 재무제표 볼 줄 모를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자. 저평가 우량주 얘가 모를 것 같냐? 성장주 얘가 모를 것 같냐는 거죠. 왜 돈도 있는데 그냥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 MACD 얘가 모를까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돈이 있으면 이 MACD를 제가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이 존 볼린저가 만든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존 볼린저가 만든 볼린저 밴드를 그려낼 수가 있다고요. 향후 그래프를. 되게 웃기죠? 돈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그게 차티스트가 하는 일이거든요. 차티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 차트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그냥 걸어버리거든요. 막아버리고. 못 들어버리게.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무진장 많은 사람들 얘기예요. 작전 그 자체가 산민. 하루 종일 그냥 하는 게 그냥 앉아서 그냥 주식하다가 누가 집 보여달라고 하면 집이나 보여주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주식만 하는 거죠. 그죠?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회사 차려놓고 막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그냥 평소에 일하면서 막 이 주식을 잠깐 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같은 편이 돼야 돼요, 같은 편. 형님이랑 다른 편. 다른 편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편에 서서 그 형님들한테 돈 대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패턴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는 조금만 쫀지포로 이렇게 살짝 조금만 먹고 형님들은 많이 드시게 놔두고 그래야 형님들이 또 밉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밉보이지 말자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신경 못 쓰겠다는 거죠. 저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짰어요.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난 모르겠고 나한테 배우러 오든지 그럼 내가 이런 거 다 알려주니까 그럼 내가 아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만 먹는 거죠. 그죠? 이 나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우리로 바꿀까요? 이렇게 우리는 조금만 먹고 형님들은 많이 먹고 우리도 좋고 그죠? 이러면 이제 좀 제가 좀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먹고 저도 먹고 그죠? 큰 형님들은 더 먹고 이렇게 작전 세력들이 항상 먹고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적자 지역, 적자 기업. 아까 제가 파산한 기업, 파산이 아니라 이제 상폐된 종목이죠. 그런 종목을 한 200억, 150억 아까 투자했었죠? 그 사람이.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냥. 150억 그냥 한 방에. 돈이 이제 더 많은 세력이 개입되면 이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 주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컴투스였거든요. 컴투스 보시면 없어졌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살짝 보이죠, 그죠? 디지털 시그널이 이거를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아까 주문에 현재가에 막 찾아 들어가면 디지털 시그널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그죠?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계속 사기만 하거든요. 주구장창. 그러죠? 네. 이게 기관이에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달려들은 거죠. 그러면 더 오른다는 거예요. 더 저기까지. 저기까지. 어디까지 오를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더 오른다는 거죠. 9,000원짜리가 20만 원 되는. 그럼요. 이게 주식이거든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더 먹는 개념이라고요. 이게 바로 주식의 작전. 돈이 더 많은 세력이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 주가가 더 내려갈까? 훨씬 더 많이 오른다. 이게 주식의 메리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먹고 형님들은 많이 먹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먹고, 그게 성장 준 거죠.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털리고, 요건 작전 준 거죠. 이해되셨죠? 그 차이점.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성장 준 거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회사가 계속 커가니까 시총이 계속 높아지면서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한번 잘라주는 게 낫겠죠?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시죠. 이 차트스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페이지 이해하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글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이거를 또 디자인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작업을, 이거는 이제 제가 작성한 거고, 디자인 작업을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초급 가이드 앞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깔끔해졌죠? 그죠? 아까 이 위에도 보면은 그림도, 이런 그림이 아마 삽입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컬러풀하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들어오게 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작업을 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 그래서 아직은 좀 너덜너덜한 상태인데, 교재가 좀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죠.